오늘 강의는 그 소위 말하는 스퀘어로라고 알려져 있는 모스 FET의 전류 전압 관계를 좀 자세히 볼 겁니다. 이 전류 전압 관계를 어떻게 찾아 나가는지를 반도체 물리 레벨부터 출발해서 그 전자회로 책에서 많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핸드 캘큘레이션을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 스퀘어로로 유도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원점을 하나 잡고요. 이 위쪽이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라고 상상합시다. 반도체 OS 계면을 기준으로 내려가는 방향, 반도체 웨이퍼 깊이 방향을 X라고 하고요. 이쪽이 이제 소스고 이쪽이 드레인이라고 상상하면 소스의 엣지를 원점으로 잡고 소스에서 드레인 방향을 Y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의 법칙을 따라서 손가락 4개를 펴고 X축에서 Y축으로 감싸면 엄지가 가르치는 방향이 이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방향 C축이 될 겁니다.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C축이 될 거고요. 네.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채널이 이 게이트 전압을 문턱 전압 이상으로 가해주면 이렇게 여기가 드레인 엣지라고 하면 이 라인을 따라서 이제 인벌전 레이어가 형성이 될 겁니다. 대충 어떤 상황인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상황을 좀 더 그다음에 요거 잠깐만 채널의 두께 여기서까지 채널의 두께를 XC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X 방향인데 채널이라 XC라 쓰고 이게 사실은 Y 값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 핀치오프 떠올려 보면 책에 보면 이렇게 삐뚤하게 테이퍼드 된 형식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그리잖아요. XC가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하나 정의 내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동작 영역은요. 일단 시작은 드레인 전압은 0보다는 그 엠모스 기준으로 갈게요. 그다음 VD 셋. 네, VD 셋이라고 이미 표시는 하고 있지만 이게 뭔지는 알 겁니다. VGS-VT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드레인 전압을 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게이트 전압은 네, 또 위에 잠깐 언급했지만 문턱 전압보다는 높은 값으로 하겠습니다. VTH 뭐 책에 따라 VT 뭐 다양하겠습니다. 이게 대문자로 쓰면 스레솔드 볼티지고요. 소문자로 이렇게 쓰면 더멀 볼티지 뭐 이렇게 구분하는 책도 있고 이마저도 너무 비슷하니까 어떤 책은 VTH라 쓰기도 합니다. 그 방법은 맥락을 이해하면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솔스에서 전자가 출발을 해서 결국은 채널을 관통해서 드레인까지 도착하면 드레인에서 솔스로 전류가 흐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엠모스니까요. 전자가 그 흐름의 주인공일 거고 그러면 그 엠모스의 커런트 덴서티를 한번 따져봅시다. 커런트인데 이게 이제 드리프트와 디퓨전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실제 티켓2를 돌려봐도 DD 모델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DD가 드리프트 디퓨전 글자를 딴 겁니다. 결국 트랜지스터, 모스펫의 전류의 흐름은 드리프트 디퓨전이라고 하는 메커니즘, 우리 반도체 물리 시간에 배웠죠. 드리프트가 무엇이고 디퓨전이 무엇이고 드리프트는 전기장이 있을 때 전기장 내에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힘을 받아서 운동하는 걸 드리프트. 디퓨전은 전기장 없어도 돼요. 그냥 농도 차만 있으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되어서 이동하는 힘입니다. 그 둘을 합쳐서 우리는 토탈 커런트라고 반도체 물리 시간에 학습을 했고 드리프트 커런트도 JN의 드리프트 성분이 있고 그다음에 J는 커런트 덴서티입니다. 디퓨전이 있었죠. 이렇게 합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수식도 우리가 예전에 유도했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Q, mu, N 전기장 이렇게 됐었습니다. 방향을 살려서 벡터로 표시하는 이유는요. 일단 어느 방향이더라도 다 합당한 설명이 되려고 벡터를 쓴 겁니다. 나중에 한 방향으로만 쭉 해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디퓨전, 그 이퀘이션은 Q, 디퓨전 상수에다가 그 전자의 농도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느냐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 잘못 썼다. 여기 됐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점 찍고 n이라고 쓰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표현보다는 이제 저기 한 방향으로만 압축해서 설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흐름이 y축 방향으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게 메인 스트림입니다. 뭐 사실 엄정히 얘기하면 전자가 마이너스 G로도 가고 플러스 G로도 가는 운동도 하겠지만 충돌에 의해서 그리고 위아래 운동도 하죠. X축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 옥사이드를 뚫고 들어가는 문제가 만들어지는 전자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 전류 전압 관계 유도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Y축 방향만 볼 거니까요. 이런 벡터에 들어가는 것들은 Y 방향으로 다 한정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 벡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Y 방향만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디퓨전 이 컴포넌트, 이 뒤에 붙는 이 녀석이요. 이 디퓨전 커런트는 우리가 뭐 결론만 얘기하면 무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울 겁니다. 왜 지우는데요? 디퓨전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중요하나 드리프트가 훨씬 더 도미넌트한 전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티켓 툴과 같은 툴에서는 디퓨전 커런트도 각 포인트별로 다 연산을 합니다. 그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해봤겠지만 여기를 이렇게 막 메쉬를 짜가지고요. 각 포인트마다 그 전자나 홀의 농도를 물리 레벨에서 연산을 해서 전류의 값까지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컴퓨터니까 연산을 잘 하는 계산기니까 디퓨전까지 가능하지. 우리 인간은 이 핸드 캘큘레이션에 이 디퓨전까지 감안하다가는 결론을 못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스페어로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어, 삭제를 하고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피에레 선생님 책을 보면 다양한 캐리어들을 다루고 있을 때는 디퓨전 컴포넌트를 없애도 되는 것은 합리적이다, reasonable하다, 그리고 제너럴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영어 원서를 열어보면 numerous 캐리어니까 전자의 숫자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전류를 이 뭐 반전층 여기 안을 따져보면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가 예컨대 10에 15승이면 이 전자의 농도를 억셉터 기판의 억셉터 양만큼 뒤집어야 스레스홀드 조건이죠. 그럼 이 전자의 개수가 단위 부피당 무려 10에 15승계니까 1000조개예요. 이 정도 숫자의 뉴머러스한 캐리어가 있을 때는 확산에 의한 현상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확산은 저변의 백그라운드에 노이즈처럼 깔려 있는 거고 그 위에 엎어서 드리프트 현상에 의해서 드레인과 소스에 전기장을 걸어서 전류를 흘리니 이 디퓨전 성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나옵니다. 이 한 줄에 어마어마한 물리의 내용들이 숨어 있으나 일단 스테어로라는 심플한 모델을 뽑기 위해서 디퓨전도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J라고 표현된 current density는 전자가 만드는 겁니다. J에는 이렇게 Y 방향 성분만 남기면 될 겁니다. 그죠? Y current라서 N 뒤에 Y를 표시했고요. 이 Y 방향의 성분은 Q, 단위 전하량, 그다음에 전자의 모빌리티, 전자의 농도, 그다음에 전기장도 Y 방향만 따질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고 나면 이제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강의한 대로 전압차가 존재하면 전기장이 있죠. 이 Y 방향이니까요. 그럼 Y 방향에 따른 전압차를 한번 가지고 와 봅시다. Q, mu, N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이 Y 방향의 전기장은 우리 예전에 전기장은 dV, dx 마이너스 이런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이 전압, 로 전압 내려가는 게 x 방향이면 요 사이에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장 걸리죠. 이때 이 전기장의 기본 개념은 전압차 나누기 거리입니다. 근데 여기를 0이라 잡고 여기를 d라고 잡고 미분의 개념이니까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여기가 나중이고 파이널, 여기가 이니셜 처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중 빼기 처음을 해보면 d에서 0을 빼고 나중 전압 VL에서 VH를 빼고 나면 이 수학적으로는 개념은 물리 개념은 맞는데 수학적으로 이게 음의 값이에요. 근데 전기장은 분명히 하이 볼티지에서 로 볼티지니까 내려가는 게 플러스 전압이니까 이 양이 나와야 돼.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넣은 거. 요런 거 기억할 겁니다. 1차원 한 방향에 대해서 전기장과 전압의 관계는 요렇게 dVdx를 마이너스 붙여서 전기장 써야 돼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이거 뭐 y 방향이지만 똑같이 마이너스 붙이고 y 방향인데 이제 이 전압을 써야 되는데 전압의 표기를 v를 안 하고 여기서는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수식은 그 저기 컨덕팅 하고 있는 인벌전 채널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채널 바깥쪽은 공기층이고 거기에는 드리프트 커런트가 안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컨덕팅하는 채널이고 사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스펫의 전류 전압 관계도 그 인벌전 레이어에서 관통하는 전류값 IDS를 알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해야 할 일은 결국은 JN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엠모스에서 ID를 구하고 싶습니다. IDS죠. 미리는 소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소스 빼고 ID만 쓸게요.
그럼 이 id인데 id 전류값은 결국은 저기 흐르는 커런트의 방향을 세팅을 보면 우리가 여기를 원점이라 잡고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가는 걸 y라 잡았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전류는 드레인에서 소스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맞습니다. 정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긴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JNY를 얻었잖아요. 커런트 덴서티니까 이 덴서티는 그 X하고 뭐 G면 요 평면이 사실은 요렇게 전류가 관통해서 들어가는 수직 방향이니까 XG 평면이 단면이 돼요. 그래서 두 번 미분을 아니 적분을 한다면 X와 G에 대해서 더해주면 될 겁니다. 이때 방향 저기 상한과 하한 저기 적분의 로우 하이 바운더리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G는 저기 화면 뚫고 나가는 앞뒤 방향이면 이게 트랜지스터 기준으로 MOS 구조를 가지고 이게 소스 드레인이 있으면 결국은 G축 방향이 요 방향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요 채널의 폭 W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 피에르 선생님은 W를 안 쓰고요. 대문자 Z로 썼습니다. 그래서 0에서 대문자 Z까지로 할게요. 저기랑 맞추려고. 그 다음에 X 방향도 더해야죠. X 방향은 아까 전에 처음에 정의한 대로 컨덕팅하는 채널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XC까지라고 했고 이거는 Y의 위치에 따라 소스 엣지냐 드레인 엣지냐 채널 한가운데냐에 따라서 분명히 채널의 두께는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XC인데 이 값은 Y의 함수일 겁니다. 여기 Y가 들어간 식으로 아마 적분의 상한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거 풀면 스퀘어 로로 갈 건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G축 방향은요. 사실 컨셉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뒷면에도 이렇게 상상해 요 뒤에도 소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도 전자 한 마리가 출발해서 갈 거예요. 요 이 1번이랑 여기 이 2번이랑 같은 운동을 해서 결국 드레인까지 가요. 이 사이에 물론 당연히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면서 갈 여지도 있지만 그런 거 감안 안 할 겁니다. 그냥 어, 덩어리들이 통째로 쭉 어, Y 방향을 향해 간다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DG 이 인테그레이션 0에서 G는 그냥 상수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결국은 이 G니까 이 채널 폭 Z만큼 나오면 될 겁니다. 나머지는 0부터 X, C, Y, N, J, N, Y, E, X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J, N, Y를 풀어야 되는데 아까 위에서 풀었잖아요. J, N, Y 여기 있네요. 이꼴 찾아서 이만큼 덩어리로 여기 설명돼 있죠. 얘를 여기다가 쇽 대입을 할 겁니다. 뭐 Q, mu, N, N 마이너스 D 파이 DY를 대입을 하자라는 겁니다. 노트 잘 따라오고 있죠. 네, 뒤로 넘어갈게요. 자리가 모자라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잘 보고 뭐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화면 캡처해서 노트 따라와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id가 지금 앞에 한번 G에다가 0부터 x, c, y 가로 닫고 j, n, y, dx인데요. 이제 여기서 여기다 대입을 한 게 마이너스 q, mu, n, d 파이 dy예요. 얘를 대입을 하면 일단은 d 파이 dy만 보면 이게 x랑 상관이 있어요인데 이 파이는 채널 방향 y 방향을 따라서 변합한데 그게 x에 따라 변화 없죠. 그럼 앞으로 나가세요 하면 돼요. 마이너스 d 파이 dy 해서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 적분 기호를 쓰고 어, 마이너스 q도 사실은 상수죠. 근데 요렇게 앞에까지만 보낼게요. 마이너스 q 보내고 그다음에 mu n dx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바로를 칠게요. 이때 이 두 녀석을 적분 앞으로 내보내고 싶은 뭐 마음은 있겠지만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 모빌리티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가는 이 모빌리티는 X에 대한 함수일까 아닐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요. 뭐 심플리 X에 대한 함수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스퀘어 로보다 더 훨씬 단순하게 너무 처참하게 단순한 모델이 나와서 여기서는 이 채널 안에 전자가 들어가서 콩콩콩 하고 갈 때
사실은 요거는 n이지만 x와 y의 함수로 각 위치별로 모빌리티가 약간은 다를 거다라는 컨셉을 넣을 겁니다. 전자의 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주 단순하게 인벌전 레이어 안에 전자의 농도는 어떤 상수값으로 정하겠습니다 하고 이 물리 현상을 단순화시킬 수도 있지만 사실은 x와 y의 위치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x와 y 다시 강조할게 내려가는 방향이 x, 솔스에서 드레인 방향이 y입니다. 그러니까 요 뒤꿈친 요 인벌전 레이어 내부입니다. 내부의 위치에 따라 얼마든지 전자의 농도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가정입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자신 있게 적분 바깥으로 이렇게 톡 내는 순간 뭐 모든 물리 현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더하기 곱하기로만 답을 찾자는 거니까 뭐 이거를 함부로 낼까?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쓴 식을 1번이라고 합시다. 나중에 쓸 거거든요. 1번식은. 여기까지 i는 바로 곱하기 바로입니다. 여기까지 하나 체크합시다. 그다음 다른 얘기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건데요.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리마크라고 하는데요. 이걸 써먹을 거라서 보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뒤에서 한 번 더 우리 이거 강의할 건데 이펙티브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펙티브 모빌리티? 뒤에서 물리적인 내용을 다루겠지만 일단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만 여기서 쓰겠습니다. 이 뮤엔에다가 바를 붙여서 이펙티브 모빌리티인데요. 부터 XCY N 이렇게 쓰고 이 위에다가 0에서 XCY 뮤 N X, Y N의 X, Y DX 이게 지금 무슨 식을 썼냐면요. 이게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스탠다드 에버리징 프로시저를 밟은 겁니다. 절차를 따른 겁니다. 어떤 모빌리티 값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빌리티 옆에 농도가 곱해져 있는 컨셉일 때 농도에 대해서 평균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연산을 하면 됩니까? 라는 컨셉입니다. 보통은 뒤에 붙어 있는 놈을 분모에 잡아 넣어서 평균화 작업을 합니다. 뭐 수학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까? A 곱하기 B를 적분한 건데 B에 대해서 표준화를 평균화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 B로 나누어 버리는 건데 이 X, Y가 다 다른 값이라서 적분을 살려서 표시한 겁니다. 일단 뭐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입시다. 뭐 이렇게 한대요. 이펙티브 모빌리티를 계산하는 스탠다드 에버리징 프로시저를 도입을 해서 소스에서 임의의 X, 이거 거리니까 Y죠. 임의의 Y 거리에서 이펙티브 모빌리티를 식으로 표현한 방식. 뭐 일단은 직관에 의존하고 그렇다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얘기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뭘 알고 싶으면 인벌전 잠깐만요. 계속 갑시다. 자, 인벌전 레이어 내의 그 단위 부피당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전하량 나누기 단위 면적당이에요. 단면적당. 요거를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돌아가면 앞에 있긴 한데 X, Y축이 있으면 요 인벌전 레이어 채널의 요 면적 있죠? 여기에 도대체 1제곱센티미터에 몇 쿨롱이 있을까? 뭐 그걸 좀 찾아볼게요.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 돼서 미리 찾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전자니까 QN이라 쓰고 채널의 방향, 솔스에서 드레인이니까 Y 방향이라 쓰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인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활용하면 됩니다. 채널 영역 내 X, Y로 나타낸 전자의 농도를 채널의 두께 방향, X 방향에 대해서 딱 더해주면 됩니다. 요게 의미하는 바는 단위 부피당 전자의 개수잖아요. 컨셉을 생각해보세요. 단위 부피당 전자의 개수예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결론은 단위 면적당 몇 쿨롱이냐. 이걸 어떻게 만들지? 이거 뭐 곱하면 되지 하면 일단 한 개당 쿨롱을 곱해요. 이거 없어져요. 근데 이거 부피당 전하량이 이건 면적당이잖아. 근데 내가 어느 면적 보고 있죠? XY 보고 있죠. 그러면 G축 방향으로 여기다
거리 하나 더 곱하면 요거 날라가서 좌변 우변이 같아지니까 Z축 방향, 즉 채널의 폭 방향으로 뭔가 작업만 더 해주면 되겠구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 갔어요? 어디 채널의 폭 방향으로 안 하는데 다시. 채널의 폭 방향이 채널의 두께 방향입니다. 두께 X 방향. X 방향으로 해서 네, 요거를 곱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요 단위 전하량이 빠져서요. 여기다가 전자니까 마이너스 Q를 곱해서 좌변 우변을 맞출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을 딱 쓰고 났더니 좀 전에 그 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 리마크에 썼던 그 적분식 안에 요 분모에 있던 거 있죠? 분모.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거. 요게 떡하니 보일 겁니다. 그죠? 이 동그라미 친 거랑 요 뒤에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따라서 이런 결론은 앞에서 방금 정의한 effective mobility라는 컨셉에서 그 분모의 이 인테그랄 뭐인데 마이너스 Q만 이쪽 좌변으로 싹 옮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는 그대로 갑시다. 0부터 x, c, y에 mu n x, y, n x, y dx 쓰고 그 다음에 분자 자리에 qny 나누기 마이너스 q를 잡아넣는 거죠. 됐다. 이렇게 잡아넣는데 책에서는 이 분모 분자를 앞으로 좀 끄집어내서요. 이렇게 써서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q 분자를 올려버리고 qny라 쓰고 뒤에 적분기호 0부터 x, c, y에 μn x, y, n x, y, dx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펙티브 모빌리티를 이렇게 정확하게 쓴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써먹을 식이라서 2번으로 표시를 해둘게요. 1번하고 2번식을 동그라미 1번 기억하죠? 동그라미 2번식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1번과 2번을 같이 쓸 겁니다. 1번 이퀘이션에다가 2번을 잡아 넣읍시다. 그러면 1번식이 이거였어요. id는 어디 갔냐? id는 마이너스 채널의 복 큰 대문자 z에다가 d 파이 dy 쓰고요. 여기다 또 하나 괄호를 쳤죠. 마이너스 q에 그 적분이 있었어요. 적분이 저렇게 길었죠. 근데 그 적분 자리에다가 적분 여기 들어가는 이 적분식이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이거 2번 식에 있는 요 네모친 거 있죠. 뒤에 있는 거. 요게 여기 들어갔었어요. 식 보세요. 앞에. 1번하고 2번 식이 그 1번에 뒤에 뭐 적분 쫙 붙었던 그게 얘랑 똑같아요. 그 말은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얘를 좌변으로 빵 옮겨가지고 그 적분 자리에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넘어가고 q는 q분의 1로 가고 qny는 분자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q분의 1 qny 이펙티브 모빌리티 이렇게 딱 쓰면 돼요. 네, 쓰고 정리 한번 합시다. 일단 마이너스 q 안녕히 가시고 qny랑 mu n 바 살고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g d 파이 dy겠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채널 폭지에다가 책의 순서대로 따르겠습니다. qn mu n 바 그다음 qny d 바이 dy 이렇게 남습니다. id를 이렇게 썼어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식일 겁니다. 아마 우리 이 강의의 첫 번째, 한 두 번째쯤 시간에 모스펫의 동작 원리를 정성적으로 쭉 이해할 때 그 강의 노트 제일 하단부에 직관적으로 뭔가를 쓰고 이런 비슷한 이퀘이션이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를 3번이라고 할게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그토록 원했던 스퀘어로 수식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저 3번 식으로부터 id를 찾을 건데요. 같이 쓸까? 여기 볼 수 있겠다. 이 3번에서부터 양변을 적분을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id인데요. 요 dy를 이쪽으로 옮기고요. 적분을 거는 겁니다. 양변에. 근데 이제 내가 y 방향이니까 결국은 y의 시작은 소스의 엣지 0부터 y의 끝단은 결국 드레인 엔드고 거기까지 가게 되면 채널 길이 L만큼 갈 겁니다. 여기 대문자 L이 이제 채널 랭스 L이 표현이 됩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적분할 여지도 없죠. ID 곱하기 L이 될 겁니다. 나중에. 되게 쉬운 적분이죠. 왜냐하면 드레인 전류가 Y 방향에 따라 하나의 값으로 세팅이 될 거고 상수니까 튀어나오면 ID 곱하기 L입니다. 그다음 그 뒤에 뒤따르는 거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걸어야죠. 근데 이게 채널 폭은 상수니까요. 여기 인테그랄 이렇게 걸 건데 요거는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쓸게요. 그다음에 뮤 바 QNY 쓰고 여기 D파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럼 파이 관점에서 파이가 뭐였지? 채널의 전압이죠. 채널의 전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뀌죠? 소스에서 드레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채널의 처음에 소스 엣지 쪽에 0볼트였고 드레인의 엔드면 VD가 들어가겠죠. 드레인 전압 VD. 그래서 여기서 이제 VD라는 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3번식에서 그냥 양변에 적분을 걸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좌변에 여기 ID 곱하기 L이니까 L을 다시 이쪽으로 던질게요. 그럼 여기 L분의 G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전제로 책에는 대문자 Z 대신에 채널의 복 W로 나와서 L분의 W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리가 없어서요. 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한 번 더 쓸게요. 노트를 잘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0부터 L, ID, DY 해서 얘가 ID 곱하기 L이 된다고 했고 여기는 마이너스 G에 0부터 VD 뮤 N바 QNY D파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따라서 ID는 하고 쓰면 마이너스 L분의 G 나오고요. 이 채널 폭G입니다. 그럼 요거 이펙티브 모빌리티는 파이에 대한 함수이냐 이미 에버리징 프로시저를 써서요. 채널 내에 평균 작업을 한 값이기 때문에 나오세요. 뮤 바 나머지 거는 인테그랄 0부터 VD QNY D파이입니다. 자, 이제 얘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 채널의 네. 평균화를 했다니. 잠깐만. 그래서 이 이펙티브 모빌리티의 값은 채널의 어느 위치가 되었건 평균화된 값이기 때문에 파이에 대해서는 상수다. 평균화된 평균값이다. 대표값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적분값 앞으로 튀어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갑시다. 이제 마지막 작업은 이 QNY. 아까 전에 QNY를 정의낼 때 단위 면적당 인벌전 레이어의 전하량이다라고 썼었습니다. 자, 이 컨셉은 사실은 모스 캐패시터를 공부할 때 한번 유도했던 컨셉입니다. 모스 캡으로 갈게요. 모스 캡이요. 그 옆에다가 모스 FET를 그려보겠습니다. 모스 캡은 뭐 개념적으로 절대 전극을 웨이프 하단부에 붙이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또 최근에 인텔의 옹스트롱 시대를 여는 인텔의 파운드리 기술을 보면 이 웨이프 후면부에다가 이렇게 메탈 전극을 또 넣긴 해요. 그리고 BSPDN 기술이라고 하죠. 뭐 어쨌건 컨셉슈얼리 모스텝이니까 위와 아래에 메탈 전극이 있고 가운데에 옥사이드 층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는 이제 게이트 전압을 가고 여기는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스캡하고요. 모스펫은 좀 상황이 달라요. 모스펫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게이트 전압이고요. 여기 이제 SiO2 게이트 다이렉트릭이죠. 있고 그다음에 뭐 하단부에 하여튼 뭐 이게 깔아야 되는데 여기가 소스 여기 드레인이면 소스가 접지되는 건 맞아요. 그거는 모스캡이랑 상황이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드레인 전압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Y 방향 따라 오늘 그렇게 하기로 했죠. 소스 드레인을 Y 방향으로 세팅하기로 했는데 Y 방향에 따라 요 지점마다 전압 V의 전압값을 우리 파일에다 쓰기로 했죠. 이게 Y에 대한 함수예요. 모스캡은요 여기나 가운데나 반반이나 뭐 여기 75% 되는 데나 다 똑같아요. 모스펫은 달라요. 요 위에 있는 MOS 구조를 볼 때 위에 게이트의 전압은 메탈이라서 여기 전압이나 여기 전압이나 여기 전압이나 여기 전압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반도체 쪽은 달라요. 이게 소스 드레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 지점 안에 있는 걸 파이의 y라고 보면 되겠죠. 자, 1호부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단위 면적당 요 표면에 여기 눈으로 보이는 XY 방향, XY 면에 1제곱센티미터의 면을 할당했을 때 거기 인벌전 레이어가 있고 그 인벌전 레이어 안에 도대체 몇 쿨롱이 있느냐? 모스캡을 공부할 때 그걸 생각을 해봅시다. 모스캡을 공부할 때 뭐 N타입 모스캡이라고 하면 뭐 전압을 가해서 여기 전자가 소캐리어가 여기 쫙 대전이 되겠죠. 여기 하단부에 옥사이드층 바로 하단부에 OS 계면에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죠? 마이너스 Cx VG 마이너스 VT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모스캡의 인벌전 모드에 들어갔을 때 N타입일 때 인벌전 레이어가 바디는 P타입이고 반대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옥사이드층 하단부에 쫙 빨려들어서 문턱 전압 이상을 받게 되면 이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Q&A의 단위를 살펴보면 단위 면적당 전하량입니다. Q는 CV라는 일반적인 식에서요.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인벌전 레이어 내에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 결정됐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죠? 됐습니다. 요거는 인 모스캡에서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Q에는요. 인 모스 FET에서 찾아야 됩니다.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모스캡에서 배운 거랑 뭐가 다를까? 식의 모양은 마이너스 Cx, Vg, 마이너스 VT입니다.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를 한번 고민해. 모스펫의 경우에 뭐가 다르지? 눈에 보이잖아요. 일단은 모스펫의 경우에 이 소스 엣지에서 게이트 전압은 VG예요. 근데 그 드레인 엣지 요 지점에서 여기 드레인 엣지에서 이 여기 채널의 전압은 어떻게 돼요? 내가 VG는 VG라 썼구나. 어떻게 되죠? 말이 이상하긴 하다. 내가 써. VG에서 요 차이예요, 차이. 메탈과 반도체 쪽의 전압차를 내가 여기 이렇게 좌변에 쓴 건데요. 여기는 VG가 인가되고 여기는 접지니까 VG 빼기 0이고요. 이쪽 드레인 엣지는 위에가 VG고요. 하단부는 VD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전압차 여기도 위아래 위아래. 네. 그래서 요게 엣지잖아. 요 소스 엣지. 여기 있네. 소스 엣지. 얘는 드레인 엣지. 그러면 가운데는 얼마지? 라고 하면 위는 VG, 아래는 파이 Y잖아요. 그죠? 근데 모스캡을 우리가 VG라고 이렇게 때려 넣은 거는 위 전압과 아래 전압이 Y 방향에 따라 어디든 VG 빼기 0, VG 빼기 0이었잖아. 근데 모스펫은 이거 소스 엣지는 VG 빼기 0인데 끝은 VG 빼기 VD고 그럼 가운데는 일반화된 임의의 지점은 위는 VG, 하단부는 파이. 모스캡 공부할 때 VG 자리에 VG 빼기 파이를 넣는 게 맞구나. 어디서? 모스펫. 그래서 VG 자리에 여기 넣지 말고 VG 빼기 파이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Y에 대한 함수로 얘가 Y에 대한 함수니까 이렇게 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요 적분 안에 들어갈 Y에 대한 식입니다. 됐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여기 있는 이 식을 풀면 퀘어로가 보일 겁니다. 뒤로 갑시다. 자리가 없어서 적분을 초록색 박스로 크게 친 요 방정식 네, 가봅시다. 뒤로 가서 그러면 ID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ID는 마이너스 L분의 G 굉장히 올라가고 날라갔다. 네, ID는 L분의 D 뮤 N 바 0부터 VD고 이 사이에다가 마이너스 CX 괄호를 칠까요? 괄호 치고 VG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VT 괄호 닫고 괄호 닫고 D 파이 이렇게 되네요. 여기 적분 풀면 돼요. 요거는 풀만해. 마이너스 CX는 파이하고 상관없죠. 게이트 한력적 두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너는 상수 나가시고 그다음에 이 VG, VT가 여기 빼기 파이 T가 있으니까 이거 정리 한번 합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져서 나오고 CX 앞으로 나오니까 이제 뮤부터 쓸게요. 뮤 N 바 CX L분의 채널 혹 L분의 W 또는 L분의 G 우리 책에서 G
느낌이 올 겁니다. 이 전자료 책에 나오는 id는 mu c x L분의 w 어쩌고 저쩌고 그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남은 거는 0부터 vd 하고 vg 빼기 vt 빼기 파이를 뒤로 뺄게요. 하고 d 파이입니다. 요거 적분하는 거야 뭐 식은 죽 먹기죠. 그냥 뭐 고등학교 수학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vg 마이너스 vt 파이 빼기 2분의 1 파이 제곱에 0부터 vd까지 파이는 0, 파이는 d 하고 이거 잡아넣으면 됩니다. 그죠? vd 여기 넣고 vd 여기 넣고 0은 넣어봤자 다 0이잖아요. vd만 넣으면 돼. un파 cx l분의 g 가로치고 vg 마이너스 vt의 vd 빼기 2분의 1 vd 제곱 이렇게 됩니다. 거의 다 구했죠? 요게 id예요. 보세요. id는 요렇게 수식을 구했는데요. 오늘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돌아가 볼게요. 노트를 지우진 않았으니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스퀘어로를 분석할 때 바이어싱 컨디션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만 인벌전 레이어도 만들어져 있고 그 핀치오프 현상이 없는 리니어 모드에서 동작하는 그러니까 소스 엣지에서 드레인 엣지까지 다 인벌전 레이어가 있는 그 상황만 써서 그죠? 한번 내가 그 사이에 중간에 넘어올 때 아까 어디 갔어요? 여기. 나는 낙서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모르겠다. 요 부분 얘기할 때 요 안에 다 인벌전 레이어에 전화 있다라고 가정했잖아요. 딱 잘라서 여기까지만 전화 있고 그 여기는 핀치오프 돼서 없어요.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결국 리니어 모드일 때 내가 다 가정하고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온 이 수식은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VGS는 VG를 합시다. VT보다 크고 VD는 0부터 VD 셋 소위 말하는 VG-VT 요 범위 안에서 얻어낸 식입니다.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ID, VD 소위 말하는 트랜지스의 아웃풋 출력 특성 곡선이죠. 아웃풋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 커브입니다. 이 그림 그려보세요. 이거 그냥 수학이에요. Y는 어쩌고 저쩌고 뭐 X 빼기 뭐 X 제곱 이거 마이너스 있고 제곱이니까 엎어진 컵 모양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0보다 큰 1사분면 생각해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드레인 전압이 VD 셋이 요쯤에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실선으로 그린 거고요. 네, 그 다음은 그냥 점선 처리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눕는 그림 있죠. ID VD 플랫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모양.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에서부터 얻어진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요 꼭지점. 포물선의 그 꼭지점. 이거 어떻게 찾지? 원대시 내가 요 VD 셋이랬는데 VG-VT를 했더니 대입해 보세요. 네, 대입해 보세요. 대입하면 뭔 일이 생겨나는지 느낌이 올 겁니다.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드레인 전압이 VD 셋, VD가 지금 VD 셋보다 큰 경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토론한 대로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흘러요. 절대 전류는 위로 아래로 가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2차 부수적인 쇼 채널 이펙트가 생기면 여기는 좀 달라지지만 굉장히 아이디얼한 모스펫이라고 하면 일정한 전류는 이렇게 되면 ID는 그냥 ID set이라고 하는 일정한 값에 그냥 정해집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어디다 쓰지? 보자. 그걸 바꿔서 어디 낙서를 좀 여기 같은 페이지 하고 싶어서요. 그럼 이렇게 되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드레인 전류인데 하필이면 VD가 VD 셋보다 커요. 요 구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분명히 하나 확실한 건 물리 현상은 이렇게 나오니까 좋아. 어떻게 구하지? 야, 시작은 여기니까 그럼 요 시작점, 세츄레이션 커런트의 시작점은 앞에서 얻어온 이 이퀘이션에서 찾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요 이퀘이션에서 요만큼 쓴 요 이퀘이션에서 VD 자리에 VD 셋 그냥 잡아넣어요. 그러니까 요 아이디는 어떻게 하나 VD 자리에 그냥 VD 셋 넣어도 돼요. 하지만 그 시작점도 같을 거예요. 이게 불연속적으로 전류가 흐르진 않잖아요. 물리적으로. 흐르고 있는 전류의 값이 변해가서 어떤 값에 포화되니까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정의 내리기를 짝대기 세계값과 ID 셋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전류 레벨이 ID 셋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ID 셋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요 이퀘이션으로부터. VD에 VD 셋 넣으면 되네. 여기 있네. VD하고 요 VD에 여기다 VD 셋을 넣으래요. VD 셋. 근데 아까 VD 셋이 뭐라고요? VG 빼기 VT예요. 그럼 이 자리에 VG 빼기 VT.
얘도 VG 빼기 VT를 적어놓고 이 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리가 없으니까 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D 셋이 되도록 잡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VD 자리에 VD 셋을 대입해서 얻어내는 식일 텐데요. 앞에 있는 식에서 L분의 D, 뮤, N, 바, C, 악스 상수니까 앞으로 다 끄집어내고요. 그다음 VG-VT에 이제 여기 자리에 VD 셋이 들어갑니다. VD 대신에 VD 셋을 넣는 겁니다. 그럼 빼기 2분의 1 VD 제곱인데 VD 셋 제곱으로 넣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깔끔하게 세츄레이션 될 때 전력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뒤에 또 쓰나 내가 3번을 놔둡시다. 그럼 여기서요. 이 VD 셋 이거 내가 아까부터 VG 빼기 VT라고 했는데 이거를요 거꾸로 한번 맞는지 검증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n y라고 했던 이 개념은 단위 면적당 전하량입니다. 인벌전의 전하량. 근데 그 엣지에 있으면 채널 랭스니까 드레인 엣지입니다. 언젠가는 포화 전류가 흐르면 핀치오프 현상이 생기니까 0으로 가겠네요. 맞는 얘기예요. 핀치오프 기억하죠? 그 다음에 파이 값. 이건 전압이에요. 어디서요? y 이퀄 l이니까 그 드레인 엣지죠. 채널하고 드레인이 맞닿으면 그 포인트에서 전압 값은 당연히 드레인 전압이겠죠. 근데 이 값이 결국은 뭐 핀치오프가 생기고 어쩌고 하는 게 결국 VD 셋에 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결론 따라서 QN Y인데 그 채널 길이 L, 드레인 엣지 이 값은 0으로 수렴할 거고요. 이꼴 0이 될 겁니다. 는 아까 앞에서 식 있잖아요. 앞에 저기 모스 캡 얘기하고 모스 팻 얘기할 때 Q는 CV라는 형태의 식 마이너스 Cx VG 마이너스 파이 Y가 L일 때죠. 빼기 VT 요 아까 앞에서 썼던 식이에요. 여기서 요 녀석이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있네 요거요. Q, Y가 L일 때 요거 같은 거 어디로 간다고요? VD인데 그 결국 VD 셋 되겠죠? 이 자리에 VD 셋 넣을 거예요. 자 이러면 보세요. 좌변은 0으로 갈 거고요. 마이너스 CX VG 마이너스 VD 셋 빼기 VT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구하고자 하는 VD 셋은 뭐지 하면 CX 날라가고 VD 셋 넘어오면 따라서 VD 셋은 VG 마이너스 VT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이 위에 있는 식에서 VD셋 이거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이런 접근법을 택한 겁니다. 우리 QNY는 앞에서 정의한 거고 채널의 전압값이니까요. 근데 그거의 극한값이 결국 0과 VD셋이라 세팅을 하고 이 VD셋의 실체는 VG-VT구나입니다. 근데 이거 물리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열띠게 토론한 대로 여기가 지레인이면 결국은 요 끝라인이 결국 y 이퀄 l인 지점이죠. 여기는 y 이퀄 0인 지점이고 요 방향이 y니까 y 이퀄 l인 이 지점에서 요 옥사이드층 위아래 전압차는 여기는 게이트고 여기는 드레인이죠. 이 VG 빼기 VT의 값이 문턱 전압 값이 될 때 찔끔하고 인벌전 레이어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VG 빼기 VT의 그 전압 차이가 문턱 전압이 된다. 라는 거니까 요 전압 값이 VG 빼기 VT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위가 VG고 아래가 VG 빼기 VT야. 둘이 빼봐요. VG 빼기 T 이거 해보면 날라가고 없어지니까 VT. 아, 메탈과 반도체의 전압 차이가 VT가 딱 나오는 그 지점이. 여기는 인버전가 같이 생기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VD 값이 VG 빼기 VT에 매칭이 될 때 여기에 핀치오프가 생기는 그 현상을 모델링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을 해낸 겁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그럼 VD 셋 자리에 자신 있게 앞서 우리는 그냥 이렇다라고 알려져서 막 이게 같다라고 막 썼지만 이 과정을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희열부터 이렇게 쭉 써줬습니다. 그럼 이제 요 위에 있는 요 자리에 VD 셋 자리에 VG-VT 얘도 VG-VT를 자신 있게 대입을 하고 식을 정리를 위에다 바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요 VG 빼기 VT니까 전체 제곱이 되죠. 지우고. 그럼 얘는 전체 제곱의 2분의 1이죠. 요거에다가 빼기 2분의 1 요거 제곱이니까 네,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만 남죠. 그 2분의 1을 앞으로 쑥 빼면 2분의 1 쓰고 뮤엠바 CX 쓰고 L분의 G 쓰고
그다음에 VG-VT의 전체 제곱이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ID 셋이라고. 즉 포화 전류의 레벨이야. 나오는 거죠. 그때 이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값이 놀랍게도 우변을 보면 VD가 다 사라졌어요. 이게 이상적인 트랜지스터입니다. 즉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 여기 소스는 다 당연한 기준이라서 다 그림에 이게 빠졌지만 어떤 책에서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IDS, VG 대신에 VGS, S 대비 VG 게이트가 얼마나 높으냐인데 결국 드레인과 소스 뭐 이걸 2번 단자, 이걸 1번 단자라고 하면 이 VGS는 1번 단자 대비 3번 단자잖아. 오이씨, 2번하고 상관없는 2번에 흐르는 전류를 2번에 전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3번의 전압이 결정하는 이게 전기회로 시간에 배운 디펜던트한 커런트 소스예요. 베타의 V 뭐 어디 3 이렇게 해서. 여기는 2번, 여기 1번 노드인데 3번 노드 딴 데 어디 생뚱맞은 노드 전압 갖고 와가지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결정되는 이런 모양인 거죠.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퀘어로 보고 있습니다. 세츄레이션 모드에 들어갔을 때 IV 관계, 전류 전압 관계 알아냈고 리니어 모드일 때 전류 전압 관계는 앞에 어디 갔냐? 앞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씩을 좀 깔끔하게 전자회로 책에서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자 IDS가 있어. 세츄레이션일 때는 말이지 뮤엠파 C학스 L분의 채널 폭에다가 VGS-VT 제곱이야. 이거 언제 쓴다고? 야, VG는 VT보다 커야 된다. 인벌전 내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드레인 전압은 VD 셋, 즉 VGS 빼기 VT보다 커야 돼. 요때는 이 식을 써.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럼 뮤엠파 C학스 L분의 W의 가로 열고 VGS 빼기 VT, VTS 빼기 2분의 1 VDS의 제곱. 요렇게 해서 얘는 언제 쓴다고? 야, 그 VGS는 일단 VT보다 커야 돼. 일단 켜져야 돼. 온 안 되면 전류 안 흘러. 대신에 VD는 VD 셋보다는 낮아. 뭐 근데 요거보다는 커. 요럴 때는 요걸 써. 그 이름을 사람들이 전류 전압과 이 VD랑 ID가 왠지 저항관계처럼 물론 뒤에 이차 함수가 있지만 이 저항처럼 분석하는 거예요. 리니어 모드.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IDS는 0은 언제라고요? 그럼 VGS가 문석 전압보다 작으면 아예 전류 안 흘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단순한 트랜지스터 모스FET의 전류 전압 IV 관계를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고 이게 스퀘어로라는 이유는 이게 제곱이 들어가서요. 스퀘어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벌크 차지 모델하고 비교해서 배울 거지만 이거는 실제 현상을 오버 에스티메이션 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1mA 흐르는데 이 모델에 넣고 계산하면 1.2mA가 흐른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과하게 추정하는 겁니다. 반대말이 언더 에스티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모델은 실제로는 뒤에서 강의하면서 나오겠지만 여기 M 팩터라고 해서요. 여기에 M 넣고요. 어디다 M 넣더라 여기는 여기 내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리니어로. 하여튼 M을 어딘가에 박아 넣어서요. M이 1이면 이거는 스퀘어로랑 같은 거고 실제 M은 1과 2 사이의 값으로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커브를 보정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실측한 값과 실리콘 데이터와 모델링한 값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값을 보정하는 파라미터로 M을 여기저기 박아 넣어서 실제 조정하고 VD 셋도요. M분의 VG 빼기 VT 이렇게 정의 내릴 겁니다. 이런 모델을 벌크 차지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스퀘어로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진일보된 모델입니다. 자, 이런 모델을 쓰는 거를 사람들이 컴팩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학문 분야입니다. 나중에 반도체 디바이스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너 무슨 연구실 갈 건데? 무슨 연구하고 먹고 살 건데? 나 컴팩 모델 할 거야. 한국말로 억지로 번역한 압축 모델인데요. 그런 말 잘 안 쓰고요. 컴팩 모델. 컴팩 모델이 뭔데? 야, 이거 너 오늘 강의할 때, 야, 어디서 시작했냐? 돌아가 봐봐. 여기서 출발했어요. 물리 현상부터 놓고 좌표축 놓고 다 계산했거든요. 이걸 모든 트랜지스터 요즘 나온 그 엔비디아의 그 블랙웰 시리즈 24년 4분기에 출시한다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208 빌리언 개래요. 이 빌리언이 뭐 좋으니까 208조 개가 들어있어요. 칩 안에 트랜지스터가. 야, 그걸 하나하나 물리 현상이 어떤지 다 감안해서 회로를 설계한다고 돌아버립니다. 계산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이걸 어떻게 물리 현상을 빠르게 수학식으로 바꿀 건가?
그래서 스파이스라고 하는 툴, 회로 시간에 한 번은 다루어 봤을 겁니다. 뭔가 복잡한 회로들을 막 연결을 하고 저항이 달리고 인덕터도 있고 해도 그냥 프로그램 쫙 회로 설계 스키매틱 그린 다음에 런 버튼 누르고 야, 이 노드에 몇 볼트야 하고 물으면 바로 답이 튀어나옵니다. 도대체 이 스파이스 안에는 뭘로 동작하는 거야?를 봤을 때 이런 물리 모델 현상을 가장 단순화한 IV 관계식으로 펑션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렬 연산입니다. 노드와 노드 사이에 전압차가 얼마고 그 사이에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가 되는지는 그 안에 사용자가 어떤 회로 부품을 넣었느냐를 컴퓨터가 읽어들여서 노드와 노드 사이의 전류 흐름 계산할 때 노드 전압차 얼마? 아, 그러면 저항이면 V는 IR 넣어서 전류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드마다 KCL, KVL 다 적용해가지고 답이 나올 때까지 막 돌려가지고 회로 해석 끝났어요. 자, 이제 뭐든 물어보세요. 뭐, 이 노드 브랜치 커런트 얼마? 저기 얼마? 노드 전압 얼마고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럴 때 쓰이는 IV 모델이 그 컴팩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컴팩 모델 중에 가장 베이비 토이 레벨 수준이 스퀘어로고요. 이 스퀘어로보다 훨씬 어드밴스된 모델들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실들도 많습니다. 이 컴팩 모델이 이제 파라미터가 우리 생각해 보면 L, W, CX, 뮤, 뭐 문턱 전압 이거밖에 없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들어놨을 겁니다. 람다라는 파라미터 또 하나 추가되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컴팩 모델 책을 한번 원서를 사서 볼 기회가 있으면 무지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무짝에 쓸모 없는데 사실 회로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가 수 빌리언 단위로 들어가면서 아주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무시했던 현상들이 모이고 모이면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컴팩 모델을 훨씬 좋은 버전을 가져다 써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문제는 테크 노드별로 5나노 공정이냐, 3나노 공정이냐, 10나노 공정이냐에 따라 모델도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 테크 노드 개발할 때마다 소자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 회로 설계 엔지니어 붙지만 컴팩 모델 엔지니어도 옆에 붙어서 이 모델을 잘 만들어야 소자팀하고 회로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팩 모델 대단히 중요한 학문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쉬는 시간 없이 너무 길게 한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스퀘어로 다 유도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